또 일론 머스크입니다. 다시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돈으로 5조에 가까운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400달러에 가까웠던 주가가 이제 뭐 190달러 될 때까지 머스크가 핑계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핑계도 없이 그냥 팔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팔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주가와 연관이 있을 것인가까지 봐야 됩니다. 테슬라를 사랑했던 게리 블랙조차도 오늘은 좀 분노를 했는데요. 트위터를 사는데 또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바이낸스라던가 론 베론, 잭 도시, 뭐 사우디 왕자 투자까지 다 받아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주식을 판 게 21년 말에 220억 달러, 그리고 올해 4월에 80억 달러, 8월 달에 70억 달러, 이번에 40억 달러, 총 410억 달러거든요. 이 돈을 우리 돈으로 합쳐보니까 55조 원 정도 현금이 나와요. 결국 트위터를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죠. 8월 달에는 트위터 인수에 대비해서 매각을 했다라 말했고, 나는 다시는 주식 안 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러면서 그냥 팔아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를 차익거래로 샀어요. 트위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뭐 자신의 돈을 더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정말 트위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알아봤더니 트위터가 보유한 현금이 61억 달러입니다. 광고 수익이라던가 구독료로 수익이 늘었고요. 대규모 해고로 비용은 줄었어요. 에비타가 1억 4천만 달러고 지금 상황상 트위터에 머스크가 현금을 투입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뜻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현금을 뭐 썼다라던가 또 다른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판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로 트위터 브릿지론을 갚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가장 최고의 악재가 되는 겁니다. 대주주가 1년에 4번씩 대규모 주식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난 악재죠. 테슬라라는 주식 자체가 종교에 가까운 주식이니까 버틴 거지, 다른 주식이었으면 벌써 저 세상 가고도 남았죠. 역대 주식 중에서 니콜라 다음으로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이라고 보는데, 니콜라는 뭐 완전히 사기꾼이었었고 테슬라는 현금 주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오너리스크가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연간 50%씩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만큼 성장성이 높으면서 부채가 적은 기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다들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머스크가 주식을 더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토막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가를 올릴 것인가? 전략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 그러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때쯤 되면은 또 팔고 싶으니까 어쨌든 팔기 전에 주가를 띄워놓는 작업은 하나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성장기업이 부채를 갖고 현금 흐름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머스크 특성상 배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머스크는 그렇지 않아요.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돼요.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지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가는 배당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원하는 큰 손들이 더 입김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배당도 좋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라라고 애플한테도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애플도 배당을 조금 하지만 자사주 매입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죠.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현금 흐름이 1,000억 달러가 들어와요. 현금 흐름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연간 5.5% 배당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뭐 물론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하진 않을 거고 연 2% 배당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머스크는 주식을 판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증가하게 돼요. 지금 콜옵션까지 해서 25%였었는데 1.5% 정도 팔았으니까 23.5%. 근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야금야금 하게 되면은 다시 25%는 금방 채우겠죠. 그렇지만 테슬라도 연 50% 성장의 한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주가 하락의 더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선 비아디가 중국에서 너무 잘 나가요. 엄청난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마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8.4%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은 크게 늘었는데 중국에서 판매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재고가 10월 달에 28,000대입니다.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재고가 쌓인다라고 하면은 그 재고를 아무리 유럽이랑 미국으로 넘겨서 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도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올해 테슬라가 50% 성장을 맞추려면요 49만 대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올해 4분기 생산량이 44만 대 수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 그 44만 대마저도 다 파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판매 예상을 봤더니 4분기 인도량이 41만 5천 대. 결국은 올해 연말에 2만 5천 대의 재고가 내년으로 2월이 된다. 재고가 나오면은 매출과 이익에서 빼야 되잖아요.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엄청난 수준과 매출의 이익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거죠. 3분기 매출이 214억 달러고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였었는데 4분기 예상 매출이 30% 성장한 270억 달러, 예상 주당 순이익도 30% 성장한 1.32달러입니다.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분기에 30% 성장을 기대하는 월가 기대치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맞추려는 테슬라도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긴 하죠. 실적만으로도 지금 월가 기준을 맞추기가 벅찬 테슬라인데 트위터로 외도를 하는 머스크예요. 거기다가 테슬라 엔지니어들까지 지금 트위터로 데려가 있잖아요. 여기에 1년에 4번씩이나 주식 매도를 하고 있는 오너리스크까지, 그리고 왜 파는지도 모르고 또 팔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도 주고 있었고, 작년 고점 대비 주가는 반토막 나 있고, 이런 테슬라가 다시 전고점으로 가기에는 지금 꽤나 험난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투자를 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내가 테슬라 투자자라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더 잘 버틸 수 있고, 아니면 아니야, 이 기업은 아닌 것 같아, 매도해야 되겠어,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법 중에서 수면제 매매법이라 그래가지고 사놓고 나서 이제 까먹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투자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기업들마다 내가 잘 체크를 하면서 사업은 잘하고 있는가, CEO는 도덕적인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